몇 차? 2차. 2차 방정식 기본 형태 어떻게 될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여기서 a는 0이 오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2차인 거야. a가 0이 오면 2차가 아니죠? 그죠? 1차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나도 몰라. 그래서 a가 0이 아닐 때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이런 거 다 안 따졌던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집에 가서 꼭 문제집 교과서 뒤져보세요. 항상 a는 0이 아니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야만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풀었니? 인수분해 했죠? 그지? 인수분해 했죠? 그래서 어떤 모양 만들었냐면 뭐 x-알파, x-베타는 0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x는 누구야? 알파하고 베타요. 답 썼지? 기억나? 네. 할 수 있죠 이런 거? 인수분해 되면?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근해 공식 쓰죠. 근해 공식 불러볼까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됐죠? 요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짝수 공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짝수 안 외웠죠? 안 외워도 돼요. 나도 중학교 3학년 애들 수업할 때는 예전엔 외우라는 얘기 안 해. 왜냐하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안 써도 관계없거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빼기 ac 이렇게 돼요. 여기서 b 프라임은 누구냐면 2분의 b 값을 의미합니다. x 개수의 절반 값을 의미해요. 그래서 x 앞에 있는 개수 b가 짝수일 때 쓰는 공식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안 쓰니까 안 몰라도 돼. 괜찮아요. 자, 방정식 이게 끝이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방정식 때 배웠던 게 뭐 있냐면 인수분해에서 두근 찾는 거, 그리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쓰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판별식이라는 게 있었죠. 판별식 뭘 판별해 주는 식이죠? 근해 개수입니다. 근해 공식에서 누구야? 얘를 의미하죠. 루트 안에 있는 값 b제곱 빼기 4ac 얘를 의미해. 판별식 영어로 d라고 쓰고요. b제곱 빼기 4ac 근해 공식 안에 있는 루트 값, 요 루트 안에 있는 요 값을 의미하는데요. 왜 얘를 보고 근해 개수를 알 수 있느냐? 이게 0보다 크면 뿔마 루트 3 이렇게 플러스 루트 3일 때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근이 몇 개 나와? 2개 나와. 근해 개수가. 그 다음 얘가 만약에 0이면 그렇죠.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니까 그냥 0인 거야.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 이게 x값이죠. 그래서 근이 몇 개? 1개. 얘가 0보다 작으면 0개라는 표현 썼죠. 왜 0개였을까요? 루트 안에 음수가 왔지. 루트 안에 음수 오는 경우 우리가 안 배웠다고 중학교 때. 그래서 0개 이렇게 얘기했어. 여기 이제 명확하게 하자. 근해 개수가 아니고 실근해 개수예요. 실수인 근해 개수야. 루트 안에 음수가 오면 이거 뭐야? 허수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무슨 근을 갖는다? 허수인 근을 갖는다. 줄여서 허근을 갖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허근은 중에 가나요? 네, 플러스 누구, 마이너스 누구 두 개 있죠. 허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이건 언제 배운 거야?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내용이죠. 그럼 고등학교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해. 서로 다른 두 근, 두 실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뭘까요? 중근. 중복된 두 개의 근 해서 중근인 겁니다. 근이 두 개인데 두 개가 똑같이 같은 값을 가져. 그래서 그냥 중복됐다 해서 중근이야. 그다음 얘는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여기서 문제. 2차 방정식의 판별식,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두 근이 실근이다 라고 말했어.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걸까? 판별식이 어떻게 나왔다는 뜻일까요?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왔다는 뜻을 의미해요. 왜? 서로 다른 두 개인지 중복된 두 개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지. 그냥 두 개의 실근이라고 그랬죠.
그럼 서로 다른 걸 수도 있고 같은 걸 수도 있어. 나도 몰라. 그래서 뭘 얘기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 그래서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두근이 실근이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클 수도 있고 중복돼서 같을 수도 있어. 이 표현. 판별식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알고 계셔야 되는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뭐랬냐면 방정식 보고서 이거 얘기했다고. 이거 이름도 알고 계세요. 이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 뭐라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 뭐라고? 근과 계수의 관계. 근이 뭘 의미해? 방정식이 해. 계수는요. x 앞에 써있는 어떤 숫자들, 얘네들을 계수라고 불러. 자, 예를 들면 2x제곱 빼기 4x 빼기 1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일까? 알파 베타는 몇일까를 여러분들한테 구하라고 줬어. 인수분해 돼요?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되지. 맞아? 그럼 알파 베타 두 근 구하려면 뭐 해야 돼? 근의 공식 써야 될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의 공식 안 쓴다고. 왜 안 쓸까? 우리는 여기 앞에 있는 개수들만 보고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증명하는 과정은 중학교 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따로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만 체크할 겁니다.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몇이야? 2가 돼요. 기억나요? 중3 때 했던 거? 까먹었어요? 두 근의 곱 a분의 c a분의 c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3차 방정식에서도 있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 계속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거는 드릴게.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a분의 c 요겁니다. 계수 a는 2차 계수, b는 1차 계수, c는 상수. 얘네만 보고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 수 있어. 이거 증명하는 과정은 근의 공식에 의해서 증명을 해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요. a는 0이 아닙니다. x값은 어떻게 쓸 수 있냐?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죠. 여기서 하나만 쓸게. 플러스 이네만. 그럼 다른 한근은 뭐야?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가 되겠지. 됐죠? 이 방정식의 두 근. 근과 계수의 관계, 근의 공식에 의해서 나타냈어. 그 다음 얘네 둘이 더해볼게요. 더하면 분모 똑같지? 여기는 플러스 여긴 마이너스가 없어지겠죠? 그럼 뭐 남아요? 2a분의 마이너스 2b. 이 약분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둘이 곱해보면요. 곱하면 어떻게 돼요? 분모는 4a 제곱 되겠죠? 분자는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죠? 앞에 거 제곱합니다. b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루트 벗기면 되죠? 이렇게. 그럼 얘네 또 없어져. 플러스로 바뀌어. 4 약분대. a 하나 약분대. 남은 건 뭐야? a분의 c. 해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c야. 근의 공식에 의해서 증명을 해줘요. 지금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a분의 c. 얘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참고로 얘네 갖고 푸는 문제를 여러분들 설명회 할 때 내가 얘기해 줬었죠. 다 안 들어왔니 혹시 설명회 할 때? 아니, 그때 여기서 막 동영상 보고 막 하면서 OT 할 때 OT 할 때 안 하니? 여기 온 사람 없어요 혹시? 그때 근과 계수의 관계 갖고서 얘기해 줬었어.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문제 난이도 차이를 얘기하면서 절대값 얘기하잖아요. 네, 그때는 근과 계수의 관계 절대값까지 표현된 거였지. 기본은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 중학교 때 알고 있던 관계 이것만 갖고 문제를 푸냐? 못 풀어. 절대값에 대한 개념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안 왔었니?
안 왔었다고? 아유 뭐지 그랬어. 재밌었는데.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할 말 다 했어요. 와 판별식도 얘기했어요. 와 근각의 관계도 얘기했습니다. 와 다 얘기했다. 와 다 끝났다. 그죠? 끝났습니다. 할 얘기는 다 한 거예요. 뭘 쉬어 집에 가야지. 이제 정리하고 다 했어요. 얘기할 건. 그럼 몇 가지 짜잘한 것들 이런 것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볼게요. 82페이지. 자 82페이지입니다.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요거죠? a는 0이 아닐 때 그때 우리가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x값 구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죠. 주의하세요. 여기도 밑에 별표 하나 치세요. 2차 방정식이야 2차라고 얘기했어. 그럼 절대 a는 0이 못 온다는 뜻이죠. 근데 그냥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 a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a가 0이 아닐 때는 2차인 거고 a가 0일 때는 2차가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요거를 다 보셔야 됩니다. 그냥 방정식이라고 나오는 문제 많이들 놓쳐요.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끗 차이예요. 그 다음 인수분해 2에서 푼다. 근해 공식 2에서 푼다. 다 알고 계시죠? 넘어갑니다. 따로 얘기 안 할 거예요. 근해 공식 유도하는 거 밑에 딱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중학교 3학년 때도 한번 봤을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이거 문제 푸는 거. 이런 거 많이 보시는 게 나중에 성적 많이 오를 거야. 수학적으로 생각도 좀 많이 깊어질 수 있고요. 쓱 한번 보시고 83페이지 보시면 가우스를 포함한 방정식의 풀이가 나오는데요. 이 가우스라는 거 자체가 여러분들 아직은 좀 어색하죠? 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익숙해지면 그때 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몇 페이지로 가냐면 91페이지. 91페이지. 자, 판별식 나왔네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b제곱 빼기 4ac. 부호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이거야.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단한다로 바뀌어요. 예전엔 근의 개수를 판단한다 였으면 이제는 실근이냐 허근이냐, 실수근이냐 허수근이냐 이걸로 봅니다. 뭐 개념 똑같습니다. 0보다 커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요 두 개 합쳐서 실근이다. 요거 별표 하나 치세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인 겁니다. 실근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놓고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뒤로 갑니다. 2차 식이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한 조건, 요거는 우리가 다항함수 1단원 문제 풀 때 한번 언급해봤었어요. 인수분해 하는데 인수분해가 완전 제곱식으로 될 때 그때 한번 해석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뒤로 갑니다. 96페이지. 근각의 관계죠.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a분의 c. 차는요 굳이 안 외워도 됩니다. 차는 굳이 잘 안 써요. 이건 차 같은 경우는 합과 곱을 이용해서 유도하는 과정을 좀 더 많이 해. 곱셈 공식 변형을 통해서 유도하는 과정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얘기는 잘 안 한다는 거. 자, 밑으로 갑니다. 두근을 알고 있을 때 방정식 만들기. 예를 들면 이거야. x가 두 근이 2하고 3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거예요. 어떻게 쓰면 돼? x 빼기 2, x 빼기 3은 0. 됐죠? x 2 넣으면 0 나오고 3 넣으면 0 나와. 2차식이야. 맞지? 끝?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앞에 a가 붙어야 돼요. 이 a는 뭘 의미하는 거게? 최고차의 개수예요. 이거 전개하면 ax제곱, 그죠? 빼기 5ax 플러스 6a는 0 이렇게 나와.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두근이 2하고 3이 2차 방정식 구하시오죠.
근데 이 2차 방정식 최고차의 개수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2차 항의 개수 나왔어? 안 나왔지. 누군지 나도 모르지. 1이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앞에다 A를 안 쓰고 써버리면 최고차 개수가 1일 때 두근 2와 3을 갖는 방정식을 만든 거야. 최고차 개수가 1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A라는 걸 쓰고서 들어가셔야 돼. 모르면 모른다고 정리해 주셔야 돼. 1이 아닙니다. 확정 지어서 식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근데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고 누가 x제곱의 개수가 1이다, 최고차 개수가 1이다 라고 줬죠? 그럼 앞에다 1을 쓴 거예요. 이렇게 1을 곱한 겁니다. 해서 안 쓴 거야. 정리해서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표현을 해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라는 거. 하나 더 우측 가시면요 4번 켤레근 켤레라는 표현 우리가 어디서 썼는데? 켤레 복소수 무슨 뜻이었죠? A-BI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이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켤레 복소수라고 표현했지. 그럼 2차 방정식에서는 켤레근이라고 합니다. 왜 켤레근일까요? 간단해.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였죠. 그지? 그럼 봐봐. 이 루트 앞에 있는 애가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누구야? 마이너스겠지. 얘네를 켤레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입니다. a도 없앨게요. 이렇게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1에 이렇게 줬어. 여기까지. b값과 c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근을 몇 개 줬어요? 한 개 줬죠. 2차 방정식이니까 근 몇 개 있겠어? 2개 있겠지. 근데 근을 한 개만 줬어. 사실은 2개 다 준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근의 공식. 하나가 플러스 루트 몇이면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몇이지. 여기 볼게.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2죠. 그럼 다른 하나는 뭐겠어? 1 마이너스 루트 2겠지. 그래서 원래는 2근 다 준 거야. 자, 2근 다 알고 있으니까 B값하고 C값 구해줘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B값은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두 근의 합. 요 식에서 어떻게 표현돼?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B가 바로 두 근의 합이야. 마이너스 A분의 B. A가 1이니까. 그럼 둘이 더하면 몇인데? 2죠. 그럼 B는 몇이다? 마이너스 2다. 알아낸 거예요. 또 두 근의 곱. 근각계수의 관계 A분의 C죠. 뭐라고 쓰면 돼? C라고 쓰면 돼. 그럼 둘이 곱할게. 합차 공식이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몇이야? 마이너스 2. C는 마이너스 1이야. 다 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 적당하게 풀어주는 거. 그럼 여기서 실근의 부호를 제외하고 다 얘기했는데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문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많이 풀도록 하겠고, 자, 2차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세 가지. 첫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 두 번째, 판별식. 세 번째, 근의 성질. OT 때 오셨던 분들은 요거 비슷한 얘기를 내가 한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2차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세 가지. 그리고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을 언급했을 때 문제 푸는 법 세 가지 동일해요.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판별식. b제곱 빼기 4ac.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어떤 특징. 그리고 마지막 근의 성질. 이 근의 성질에 들어가는 개념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대입하면 성립한다. 근의 특징입니다. 방정식의 근이에요. x값에 x자리에 그 숫자를 대입하면 뭐가 돼? 등호가 성립해야 돼. 그게 근인 거니까. 두 번째, 켤레근. 하나가 플러스 루트 2야,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야. 요 두 가지. 얘네를 기억하고 계시면 2차 방정식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요거만 기억합니다. 나머지는 다 짜잘짜잘한 것들. 아시겠죠? 그 다음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 개념은 일단 지금 뺐어요. 뺀 이유는 얘는
함수랑 같이 접목시켜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래.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나면